이강인의 득점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부릅니다. 이강인은 싱가포르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7대0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중국과 최종전에서도 그의 발끝에 기대를 걸 만한데요. 두 곳 모두 출중한 개인 능력이 뒷받침됐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9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화려한 속임 동작으로 수비수를 제친 뒤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이어 후반 9분 주민기의 패스를 받아 상대 골키퍼를 앞에 두고 또 한 번 강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후반 12분 벤치로 돌아간 그는 경기 내내 한 수 위에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대표팀에서 이강인의 존재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9년 폴란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대회 골든볼 최우수 선수를 수상한 그는 18세 A 대표팀으로 월반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세계 무대까지 경험한 그는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며 탄탄대로를 열었습니다. 커리어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렸으나 정작 대표팀 데뷔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15번째 A매치였던 지난해 10월 튀니지와 홈경기에서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으로 A매치 마수거리 골을 신고했고 이날 여세를 몰아 1골을 추가하며 4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물골을 트자 이강인의 득점 감각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선 3골 1도움으로 팀 내 최고 득점자가 됐습니다. 올해만 A매치에서 5골을 넣으며 대표팀의 또 다른 해결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최다골을 기록 중인 7골의 손흥민 다음으로 많은 골입니다. 이강인의 골은 대표팀의 승리 공식과 다름없습니다. A매치 28경기에서 9골을 기록 중인데 그가 골을 뽑은 6경기에서 한국의 전적은 5승 1무입니다. 또 해당 6경기 중 무려 3경기에서 이강인의 골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클러치 능력까지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A매치 득점 페이스 역시 현역 선수들 중 이강인이 가장 빠른데요. 현재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 그를 제외하고 데뷔 전부터 28경기 동안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이강인이 지금의 기세를 이어간다면 A매치 경험이 풍부해질 무렵에는 대표팀 역대 최다골 기록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외할머니가 손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며 깡돌이라고 발언한 것이 재조명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에 사는 외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어서 명절이 되면 항상 서울에 다녀왔다며 인천에 살고 있던 강인이도 그때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손주 10명 중 가장 막둥이였던 강인이는 깡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족들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 강인이 가족이 스페인에 가게 되면서 많이 섭섭하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외할머니는 머나먼 타지로 떠난 강인이 가족이 잘 살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스페인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강인이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스페인에서도 우수한 실력을 보였다며 덕분에 강인이 할머니라고 환영받고 왔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어 훈련이 힘들었을 텐데도 강인이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며 이런 모습을 보고 계속 축구를 시켜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마라도나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일찌감치 축구를 접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집 마루에서 공을 차고 다녔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생 형들과 축구를 하며 어울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0년 영재의 비범 리얼 스터디에서는 이강인이 태권도장에서 아빠표 체력관리 트레이닝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며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5년 동안 매일 받았다는 트레이닝은 줄넘기 30분, 야구 30분, 태권도 1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성장판을 자극하고 민첩성,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10살의 이강인은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 시험한 결과 성인의 평균 폐활량을 훌쩍 뛰어넘는 등 대학생 수준의 체력 수준을 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할머니는 2019년 한 매체 인터뷰에서 손자가 사위의 강인한 체력을 물려받은 것 같다.
강인이 아빠가 오죽했으면 손자 별명을 깡돌이라고 붙였겠느냐. 타고난 체력이라서 어릴 적 잔병치레를 한 적이 없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매일 축구 일기를 쓰도록 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강인의 어머니는 닭가슴살로 아들의 체력을 보충하는 등 부모의 꾸준한 뒷받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할머니는 보고 싶은 애들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다며 TV에서 강인이가 잘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면서도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을 딸과 사위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강인 선수가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슛돌이에 이어 깡돌이까지 별명 부자 우리 이강인 선수. 늘 부상 조심하시고 계속해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대표팀 경기에 줄줄이 불려나가는 이강인의 혹사를 우려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 콸서는 29일 이강인의 대표팀 마라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6월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위해 한국 축구대표팀에 또 소집됐다. 한 시즌의 대표팀 경기만 20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첫 시즌 동안 모든 대회에서 36경기를 뛰어오고 5도움을 기록했다. 소속팀에서 2083분을 뛰는 동안 대표팀에서도 18경기 1352분을 소화했다. 6월 월드컵 예선 2경기를 추가하면 20경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이 참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여름 스페인 마요르카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한 이강인은 새로운 팀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군복무 해결이라는 개인 커리어에 영향을 줄 부분을 위해 이적 직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야 했습니다. 더구나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프리시즌에서 부상을 입었던 터라 부담감이 한층 가중됐던 시기입니다.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황선홍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직후 A 대표팀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대표팀을 이끌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소집해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여론도 이강인의 동시 차출을 우려했던 만큼 이강인의 혹사 걱정은 한국과 프랑스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이강인은 계속 대표팀을 오갔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열린 터라 대표팀 차출 횟수는 더욱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대표팀이 연장 혈투를 반복한 터라 이강인의 출전 시간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어 펀보 이강인은 아시안컵을 마치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돌아가 부상으로 고생했습니다. 아시안컵 전후로 선발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반기에는 확고했던 주전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서 교체를 오가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중요하게 여긴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는 모두 교체 출전이었고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쿠프 드 프랑스 FA컵 결승전도 5분 출전에 그쳤습니다. PSG 컬처는 대표팀 차출을 배경으로 들었는데요. 매체는 프랑스 주장인 킬리안 음바페의 올 시즌 대표팀 출전은 7경기였다고 이강인이 3배 이상 더 출전한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물론 음바페도 올여름 유로 2024에 출전하지만 이강인은 시즌 내내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며 소화한 기록이라 소속팀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을 살펴야 합니다. PSG 컬처도 이강인은 아시안게임에서 5경기, 아시안컵에서도 6경기에 나섰다. 또 친선전과 월드컵 예선으로 7경기를 펼쳤다며 이 모든 여정을 소화하며 쌓인 피로도는 말할 것도 없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보여준 다소 실망스러운 첫 시즌을 설명할 부분일까라고 연결했습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클럽과 대표팀을 통해 총 54경기에서 3,435분을 뛰었고 11골 10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김도훈 일정이 남아있어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휴가가 6월 초까지 미뤄지는 데 민감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 아시안컵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고 아시아 선수로서 차출로 인한 장거리 비행 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행스럽게 금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 따냈다는 점과 이렇게 차출이 많았음에도 엘리키의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